아, 예, 제가 1장의 뒷부분 이렇게 할게요. 상담학 연구를 왜 하느냐. 상담학 왜 연구할 것 같아요? 학점 달라고? 여기 이제 이론을 상담학 연구를 왜 하느냐.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론을 만들고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통제하기 위해, 통제라고 하는 건 실험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술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상담 연구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거 시험 많이 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 각각, 예를 들면 교수와 학생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 배운 바 내용을 쑥 나열하는 것이죠. 그대로 기록하는 게 서술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술. 네. 그래서 관찰한 내용, 그 다음에 현상, 사실 이걸 갖다 초점을 두고 나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 쓸 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서술할 때 하고, 이게 논문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 기사도 써보고 아니면 일기도 써보고 많이 해봤는데 논문은 좀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훔치면 돼. 하는 방법을. 네. 제가 천기 누설 하나 할까? 이거 PPT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쳐? 피곤하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훔쳐왔지, 제가. 이거 녹음되는구나. 에이, 다 알려진 건데. 요즘에는요, PPT, PDF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론 정립입니다.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수많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많은 사실을 밝히고 많은 것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맨 1층 가고 어떤 게 2층, 제일 위층이 뭐가 갈지 이걸 갖다 사회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알겠죠? 네. 네, 틀을 만들고 이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약간 조금씩 정리를 했어요. 이론할 때는 이론의 대상은 사물이나 현상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론을 만드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론은 대나마나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지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식, 법칙 이런 걸 가지고서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구는요, 중력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중력의 원리. 양악선처럼 하늘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별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주비행사 있죠? 우주비행사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그죠? 튼튼하고 막 이수연 씨 뭐. 근데 그 사람도 우주에 갔다 오게 되면은 한 두 달 갔다 오게 되면 환자가 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근육이 쓰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어 막 돌아다니면 자유로울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이 중력이 고마운 거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허리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 왜 해요? 근육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 되는 거지. 이게 중력이 고마운 거더라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중력의 원리,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만유를 그런 식의 원리를 찾아가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원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입니다. 이론이죠. 그 다음에 체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왜 이런 걸 하느냐? 그죠?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삶고 하는 데서 그러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어떤 아이가 딱 봤을 때, 도로에 갔더니 그냥 막 건너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녹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더라. 그러면은 그 친구가
다음에 갔을 때는 녹색이 있을 때 건너갈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어제 경험한 걸 가지고 녹색이 있으면 넘어간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그런 원칙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개가 끼면 날씨가 맑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론은 그런 것입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은 여기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다 검증된 게 아니라 추후 연구할 여지는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론이 한 번 만들고 완전히 완벽하냐? 그건 아니죠. 뉴턴의 상대성, 아니,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밀물, 썰물이 있는 게 달하고 지구랑 서로 당겨서 그런 거구나.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근데 그거가 완벽한 줄 알았던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거야. 상대성 이론. 그죠? 과학이라는 거 하면 또 계속해서 바뀌어나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얘기한 대로 이론은 예측을 위한 것이고, 예, 아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법칙에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죽었어, 이순신도 죽었어, 세종대왕도 죽었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법칙이 보고 이제 각각의 개별 사실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나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 형이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향수가 생각납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엄마를 갖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은하철도는 달린다 뭐 그러잖아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무슨 재미가 있나? 이 사람은 이제 길게 살면 100년 살잖아요. 그죠?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삶을 의미 있게 준비하고 저랑 여러분은 아름답게 갖고 가고 이렇게 나가는 건가? 이게 삶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좀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간다는 증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예. 그래. 하여튼 여기 이제 그 검증된 법칙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있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법칙 같은 거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를 갖다 지금 처음 온 내담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기존에 그와 비슷한 사람하고 상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게 되면은 여기 내담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갖다가 대충 예측을 하겠죠.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울증 환자가 나중에 자살에 그런 게 이르렀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서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은 공부 백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다. 하여튼 예측을 한다. 그 다음에 통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통제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인간 사회에서도 야, 자율학습 시간에 움직이지 마.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선생님이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실험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쥐 같은 거 있잖아요. 쥐 같은 거를 똑같이 어떤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서 여기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여기 10마리씩 똑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온도랑 습도 안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실험을 하죠. 그게 이제 통제라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오줌 3번씩만 넣어 하루에. 그거 안 되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생각은 연구 방법은 이 생각만 해. 그게 되나요? 아니죠. 아들이 울고 있는 아들 생각도 해야 되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 생각. 사람 사는 거는 통제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상담학에서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통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통제를 할 때 사람 사이에서는 쥐는 통제를 한다고 그래 쥐가 데모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은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그죠? 통제를 한다는 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해야지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학 연구에 이렇게 연구 과정이 있잖아요. 이례적 차원이 있고 갖고 연속전 차원이 있어요. 이례적 차원이라면 연구를 한 번 한다는 얘기지. 한 번의 틀은 뭐냐면요. 보통 이 12단계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라고 하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든가 기승전결로 하든가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에 저기를 알아야 된다. 논문 쓰려면 이런 법칙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속편해. 이미 틀 해놓고서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논문 쓸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처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내가 보기에 시작이 반이 뭐냐면은요, 이 틀 있잖아요. 틀을 갖다 그대로 그대로 컴퓨터에 집어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집어넣어놔. 알겠어요? 그런 거지. 뭘 써야 되나? 백날 해봤자 죽을 게밖에 생각 안 나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여섯 페이지 만든 다음에 뭐든 생각나잖아요. 갖다 집어넣어. 쓰기 싫으면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12개를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틴트를 넣으면 적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이 있어야 나중에 그 논문 심사할 때 제대로 된 틀 가지고 했구나, 이런 것이죠.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게 좋아. 음악 연주가들 있잖아요. 그 장한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비교를 처음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백날 그냥 100번 똑같은 거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가지고 기본 기술이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주장에 나가서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문도요. 우선 이 틀 속에서 하라고요. 이렇게. 먼저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론적 측면입니다. 이론이죠. 내가 뭘 연구할까?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인간성 문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연구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반대하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똑똑해. 뒤져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가 못 찾은 거거든? 있어요. 있어. 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하는 것이죠. 4차 산업시대에 AI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간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고 그럴 것 같다. 가설을 정하고 그럼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죠. 연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MRI라든가 뭐 뇌파라든가 이런 거 편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 측정 도구 뭘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도구를 만들면 좋은데 처음에는 힘들어. 그냥 갖다 써.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척도 만들려면 그거 하나가 논문이야. 힘드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아직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신뢰도 타당도 검증해봤어? 그럼 벌써 뻥치잖아, 그지? 근데 다른 도구가 있잖아요. 갖다 써. 도구 뭐 썼어? 권성만 교수님 거 썼는데, 그래, 됐어. 다른 사람이 한번 쓴 거는요, 입증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많고 하다 보면, 많이 있다 보면 자기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요리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기 요리북에 있는 그냥 갖다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미 있는 거 갖다 쓰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양적 조사, 질적 조사가 있는데요. 주로 양적인 연구입니다. 이게 되게 양적인 연구. 네, 이제 실험 조사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G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대표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죠. 치매 환자가 있는데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약물을 알겠습니까? 약을 뭐 한방탕 뭐 이런 거 합시다. 치매 한방탕 뭐 이런 거. 그런 약물을 갖다가 신약 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먼저 개발한 다음에 너 먹어봐.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 9시 뉴스에 보면 쥐들이 나오잖아. 먼저 쥐 갖고 실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거야. 쥐 10마리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요 약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보니까 얘가 장소, 치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보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지. 장소 개념이 좀 없어집니다. 치매 걸리면은.
그럼 귀가 어떻게 치매 걸려요? 장소 기억하는 걸 약간 망가뜨리면 됩니다. 제가 그랬었죠. 장소를 갖다가 기억을 못해. 10번 중에서 2번밖에 못 찾아가. 근데 요 한방탕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한 6번을 찾아가더라. 그죠? 응, 응.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이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 어쩌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쥐한테 있잖아요. 얘도 약간 약 먹일 때 스트레스 받거든. 얘도 너도 스트레스 한번 받아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미숫가루. 아니, 겉모양은 색깔이 비슷하잖아. 노랗게. 뭐? 응.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도 그 장수 못 찾아내는 게 이었는데 이거 약을 먹어도 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 약이 이걸 먹으면 4개 정도 더 찾아가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실험이야. 여기 요 약 있잖아요. 이 약이 처치한 거가 독립변이는 거예요. 처치를 하게 되니까 얘가 장소 찾는 게 더 많이 올라갔죠. 장소 찾기가 종속변이 되는 거예요. 처치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종속변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그냥 칠판 강의를 하거나 빔 프로젝트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빔 프로젝트 강의가 효과가 있나?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빔 프로젝트 강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그냥 하거나 뭐 써거나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빔 프로젝트 강의를 했더니 효과가 만약에 여기 3이었다가 만약에 8로 떴다. 아, 빔 프로젝트 강의가 한 5 정도의 효과가 있네. 그죠? 빔 프로젝트 강의는 내가 처치한 거기 때문에 독립변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좋아졌어요. 이건 종속변이. 종속변이는 뭐야? 요거에 종속돼 있다 이거예요. 빔 프로젝트에 종속돼 있는 거 맞죠? 여기 장소 찾는 것도 약에 종속돼 있는 거 맞죠? 걱정하지 마. 나중에 또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실험 같은 거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한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상담, 그래서 사람 연구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실험은 그렇고 완전히 실험 안 하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비스무리하게 실험하는 것이지. 이런 걸 갖다가 진짜 실험이라고 하고요. 진라면이 아니고 진실험. 약간 요거랑 비스무리하게 하는 실험이 준실험. 준결승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유사실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들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논문을 많이 써봤어요. 실제로 제가 경희대 병원장님하고 치매 약 가지고 쥐를 갖다 주작들도 약 먹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한테 약 먹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죠. 여기 보니까는 장소 찾기가 오고 빔 프로젝트 때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SPS라고 말은 들어봤죠. 분석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더기 빼기 다 할 줄 알지? 운전도 하면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싫어했는데 다 하시게 아니면 자료 결과를 도출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한방탕을 먹게 되면은 그 치매의 건강이 증진되는 걸로 나왔다. 이 쥐를 갖다가 한 10번 실험했는데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요, 제가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저 몰랐어. 그런 데가 있는지. 10층이거든요. 지하가 5층입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아지트입니다. 거기 쥐 실험실, 연구실 다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3단계를 열고 들어가요. 연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통제해서 완벽한 실험을 하는 게 보통 생물학,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인간사 연구하는데 도입을 하는 것이죠. 인문학에. 그래서 상담학의 과학적 연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만에 뭐 이렇게 토종 비결 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갖다가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합니다. 연구 문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한 줄 한 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죠. 이게 연구 왜 하는 건데 문제 제기란 말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못하면 교수님
문제 있습니다. 제기하죠, 그죠? 이게 연구 목적, 연구 필요성, 문제 제기 다 그만한 말인 것 같아. 근데 약간 어감이 문제 제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는 것 같고, 필요성은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 연구 목적은 이거 연구를 내가 필요도 있지만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 꼭 해봐야 되겠어.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어감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문헌이 중요하죠. 문헌 연구.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다 도서관에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요즘은 다 전산으로 다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문서 자료 찾는 법도 이 책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사이트 찾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아주 쉽게 긁어모을 수가 있어요. 카톡 할 줄 알죠? 그럼 할 수 있어. 뭐 까똑까똑거리는 모습이 다 할 수 있어. 알잖아요. 저녁에 또 자기 전에 옆에 놓고 까똑하고 일어나고 그 정도면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네, 가설을 갖다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치매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 아시겠죠? 편하잖아. 근데 사람 연구죠. 이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그 치매 우울증을 갖다가 치료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나중에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도구는 뭘 할 건지, 있는 것 갖다 써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은 타당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창의적인 연구는 모방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의 저거 대단하게 창의적인 것 같아. 아니거든. 많은 걸 하다 보면 많은 걸 어떻게 조합하다 보면 창의로운 게 나오는 것이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을 때 이 효과가 있는지 쥐가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세 마리까지는 주판을 누르가 내가 계산할 수 있게 골치 아프잖아. 필요 없거든. 숫자 집어넣고 클릭하면 1초 만에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만 알면 돼. 알겠어요? 혹시 자동차 엔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실린더 배기행정, 흡입행정 아세요? 그거 알아야 운전합니까? 몰라도 하죠? 프로그램 몰라도 돼요. 여기 한글 PPT 나 어떻게 생겨먹는지 몰라. 운용하는 법만 알면 되죠? 네, 통계는 그런 겁니다. 통계는 돌리는 방법만 알면 돼. 차 운전하는 법, 그죠? 엑셀하고 자동차,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운전대가 그게 다잖아. 그래서 엑셀도 마야. 마우스 돌리고 입력하고 불러오고 클릭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기 갈 땐 좌회전하고, 오른쪽 우회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똑같죠. 요걸, 변인이 두 개일 때는 두 개 집어넣고, 세 개일 때는 세 개 집어넣고, 두 개 비교할 땐 치 검증하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하고, 그다음에 카이 검증하고, 클릭하면 나와요.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쉬워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예, 그 다음. 예, 여기 자료 결과를 갖다가 이제 논의가 영어로 디스커션입니다. 예, 이전에 연구들은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내가 연구한 거는 기존 연구에서 이런 포인트를 새로 발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이러이러했던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그 한글하고 한자 이런 연구를 했거든요. 한글은 약간 글자 중심인 것 같고 한자는 그림 중심인 것 같잖아요. 글자는 왼쪽 내로 언어니까 그림은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읽을 때에 좌뇌우뇌 같이 쓰겠네. 이런 연구를 했었죠.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설문지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RI 갖고 찍어서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죠. 기존에는 없었어요. 제가 1990년대 그걸 했으니까 MRI 기계가 막 하려고 할 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예, 많은 연구를 가지고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연구했으면 학술지에 좀 믿을만하게 이걸 내보내고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이게 압력입니다. 1년마다 100점씩 해야 돼. 네, 이걸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논문보다는 책을 쓰려고 그래요. 왜? 논문 하면 심사를 받아야 돼. 짜증나. 저 사람 나한테 안 해주면 어떻게. 책은 나 혼자 하면 돼. 이래서 좀 힘들지만, 예,
어차피 나중에 책은 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논문 팔아먹을 건 아니잖아. 그 책을 갖다 좀 쓸모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례적 연구가 있고요. 계속적 차원이 있다는. 계속적 차원은 왜 계속할까요? 어떤 연구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연구자가 할 일은 뭐냐면은요, 많이 찾아보는 것이죠. 많이 읽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처음부터 걸은 사람 없잖아. 다 기어다녔으면서 뭘. 그죠?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저도 그 공부하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교수님 접한 적은 없지만 그 찐따 많이 맞고 그냥 그 인신 공격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궁창에 처박히는 처럼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특공대 훈련 그렇게 시키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걸 해병대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안 먹이잖아. 뱀 잡아먹고 그래야 되잖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해병대. 그래서 내가 해병대 안 갔잖아.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는 어려움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레스트산이 왜 에베레스트산이에요? 계곡이 깊잖아. 여름에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상도 높다. 그죠? 예,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상은 가깝다. 예. 예, 여기 이제 상담을, 여러분도 이제 상담 공부를 하시니까 뭐 연구할까요? 다른 사람이 따라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 보게 되면 학회가 어떤 학회가 있는지 보면 알아요. 집단 상담, 진도 학업 상담, 가족 상담, 초월연수, 중복 상담학회, 뭐 이런 학회들이 있거든요. 그 학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연구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초월연수는 조금 저기 약간 뭐랄까 초과학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죽음 후에 뭐 이런 거. 하여튼 여기 많이 들어보시면 학회가 대학 상담학회, 집단 상담학회, 진로 상담학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한다는 얘기죠. 여기 11개 주제로 이렇게 변창진 이분이 나눴고요. 상담 과정. 과정이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하죠. A 플러스 맞았는데 다 똑같은 A 플러스는 아닐까요? 합리했다? 그거랑 열심히 보고 다 다르죠, 그죠?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여러 가지 이런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 상담사, 내담자, 그죠? 연구할 때 뭐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주는 사람이고 ER이나 OR 이렇게 써야 되고요. 받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받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하는 사람이고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뭐야? 트레이너. 훈련 받는 사람? 트레이. 이게 뭐 할 건데?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직장 다니시죠? 직장 고용하다가 인플로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고용자, 인플로이, 고용받는 사람, 인플로이, 사장님 뭐라고? 이봐, 그 뭐야? 예의, 알겠니? 이는 좀 길게 발음해야 돼. 야, 트레이너, 야, 똑바로 못해? 예의, 알겠습니까? 하면은 받는 사람. 타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멘토라고 아세요? 상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네, 이렇게 하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이건 이제 귀납법에 의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귀납법이라는 게 뭐야?
카운슬러가 이렇게 붙었네? 요거도 이렇게 붙었네? 요거도 이렇게 붙었네. 그러고 보니까 뭐 시키는 사람 5할이고 받는 사람은 2이네. 귀납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 사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외우기가 편하죠. 그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상담학 연구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야. 제가 보니까 겸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못하는 게 좋아. 여러분 꼴등이 자살해요. 1등이 자살해요. 왜요? 그리 잘하는데. 499등이나 500등이나 비슷하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죠.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근데 인생 비슷한 것 같더라고. 돈이 많건 없건 죽으면 다 똑같고 나이가 60 넘으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안 그래요? 70 넘으면 돈 많으나 없으나 비슷하고 90 넘으면 뭐야? 사나 죽으나 비슷하고 다 그런 거야. 한계가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겸손하고. 이전에 그 개그 하다 지쳤다는 기억나시죠? 이게 과학의 원리인데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도 100% 객관적이진 않다. 아까 자료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걸 지각이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기억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여기 개똥이가 볼 때하고 소똥이랑 볼 때랑 말똥이가 볼 때가 다 다르잖아.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 좀 그럴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문제를 갖다가 세 문제 틀렸어. 세 문제나 틀리네? 세 문제밖에 안 틀렸어. 다르지?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아닌가 싶고요. 기억도 여러분 저기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면 소렌토랑 그랜저랑 부딪힌 거 목격하시는 분 찾습니다. 많이 보시죠? 그러면 법 하는 분들은 그거 목격자만 발견하면 아주 확실한 증거를 얘기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억은 바뀝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약간 현실하고 비정상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 본 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약간 여기 뭐 교도소나 아니면 이렇게 본분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비몽사몽이잖아. 야, 너 그때 거기 갔었잖아. 너 그때 거기 갔었잖아. 그때 누구 만나서 뭐 했잖아. 안 가는데요? 내가 갔나? 나중에 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 갔잖아요. 근데 기억이 바뀌는 거죠.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죄 있다고 본인이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내가 보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나는 이쪽에서 봤는데 저 사람 저쪽에서 봤는데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죠. 저거 사고 낸 사람이 나랑 친척이야. 그러면 저쪽 상대방이 잘못된 걸 보고 싶어 하죠. 그죠? 저쪽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 친척이야. 그쪽에서 똑같은 사실 아니야. 그죠? 기억은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심리학, 제가 심리학 전공인 거 아시죠? 심리학, 기억 이런 거 번역도 하고 책에 나왔는데 이번에 쓰는데 기억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법하는 사람들이 심리학하는 사람 같이 해야 돼. 목격자 증언이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경우가 많죠. 죄가 없는데 있다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없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통계에 나옵니다. 1.5류, 2.5류로 나와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칙성, 아까 분한 걸 그랬지.
그것만 기억나네. 오늘 개그하다 지친 거랑 분한 것만 기억해도 많이 한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저 점수가 평균이 70이야. 저쪽 B반도 점수가 70이야. 공부 같이 하는 걸까요? 평균이 70이라도 나중에 별 편차가 다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하겠습니다. 평균이 여기 이제 공부를 잘하시니까 여기 저 옆에 B반도 70이야. 그런데 여기 10점, 20점, 30점부터 해가지고 90점까지 해서 평균이 있고요. 여기는 60점, 65점, 70점, 75점 요 언저리에 있어.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70점 정도 이렇게 모였고요. 요거는 같은 평균이 70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아야 달라요. 분포가 다르니까. 평균이 같다고 다 같은 거 아니죠. 예, 이거예요. 그죠? 우울증을 갖다가 척도를 갖다가 3편차, 2편차, 3편차라는 얘기는 이거 좀 길게 봤다는 얘기고요. 2편차는 약간 좀 작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 척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칠 때 2부터 10까지를, 2부터 8까지를 다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만약에 6부터 이렇게 있다고 다른 거죠. 애꿎은 우울증 없다고 하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칠 수도 있잖아. 시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다른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이런 것들도 통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믿을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식도 감각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하더라도 지금 제 수업 아침에 들을 때랑 지금 수업 때랑 다르겠죠. 지금 여러분 또박또박한데 낮에 학생들은 그냥 졸고 있어요. 오전에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으면 후라 달라. 감각기관이 그죠? 똑같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추리. 그 추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연역하고 귀납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연날리기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연역법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사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게 연역법. 이런 나중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런 연역법, 귀납법 이거는 어떤 그 객관성, 규칙성, 습득 가능성 이런 것이 다 만족이 돼야 추리를 할 수 있는 거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여기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요. 통제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군대가 아니잖아. 군대도 통제가 안 되구만, 이거는. 그 다음에 통제를 하더라도, 야, 그 인간을 갖다가 실험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지.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통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좀 그런 긴장이 항상 상담이나 인문학 연구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 타당성과 신뢰성 얘기를 했는데 좀 아시겠어요? 저울로다가 내 키를 재면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타당하지 않죠. 재려고 하는 걸 잰다가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초지일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하고 비슷하고 매번 했을 때 저울로 키를 쟀을 때 169, 170, 170을 그 사이 언저리 이렇게 해야지 비슷한 거지. 키가 150, 180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울이 못 믿을 거 아니야. 신뢰롭지 못하지, 그지? 신뢰돼요. 알겠어? 내가 지금 연구 방법론 가르치고 있잖아. 그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내가 한 수업이 타당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업이 매번 지금 가르칠 때랑 다음에 가르칠 때 그 다음에 난이도가 비슷해야 돼. 처음에는 아주 쉽다가 나중에 아주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일관성은 신뢰성이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초지일관해야지 믿을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만하다. 네, 신뢰성.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한 걸 이루어야지 이게 신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신뢰성은 어제 했을 때나 오늘 했을 때나 그 다음에 했을 때나 쟀을 때 비슷비슷해야. 토익 점수가 700점, 690점, 705점 다 언저리 했을 때 믿을만하지. 이전에 200점, 나중에 800점. 어느 장단에 맞춰? 걔 몇 점이야? 몰라. 그렇게죠.
제 점수 몇 점이야? 700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재려고 하는 걸 재는 게 따라해봅시다. 타당성. 매번 쟀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올 때 신뢰성. 따라합시다. 신뢰성. 목사님 그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맨 처음에 총 쏴야 됩니다. 총을 쏠 때 있잖아요. 총 3발 주거든요. 10발 주면 안 돼요. 총 아깝잖아요. 3발밖에 안 돼요. 3발 줘가지고 총알이 바로 이렇게 몰려 있어야 돼요. 신뢰성입니다. 이놈 시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천장할 때 딱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노래해야 되는 거죠. 노래가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 이거 나중에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키나 몸무게는 바로 제목 나오잖아요. 근데 자존감, 우울감 바로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타당도랑 신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키 잴 때 타당도 신뢰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심리학 연구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잘못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타당도 신뢰도 중요이라고 했고요. 자료 수집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자료 처리할 때 통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가 연구가 뭐 자료 통계 처리 이런 거는 이제 양적인 자료,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적인 자료를 얘기하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숫자로만 할 수가 있냐. 그죠? 그리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 같은 건 양이 없어. 예를 들어 베트남, 북미에 사는 그 다문화 가정. 얼마 없어. 그러면 양적인 연구 건덕지가 별로 없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세세하게 기록을 하죠.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언제 왔고 학교 다닐 때 뭐 애들 뭐 유치원생 갈 때 어렵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세세하게 기록하고 적는 게 질적 연구. 나중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따로따로 한 챕터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실 테고 조합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요, 우울증 연구할 사람 혹시 치질 걸리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지? 우울증 연구할 사람, 자살 동기 있는 사람, 그 연구 잘 안 한다. 그 실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마다 저기 지하철에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 그 실험 대상자 뭐지? 신약 개발했는데 뭐 이렇게 화살사람, 우울증 환자. 나 우울증 환자라는데 안 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실험 대상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돈 줘야지. 돈 주고 와. 그래서 꼭 실험자 배정할 때 이 돈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안 모이려고 그래. 또 이 상담 과정이 여기 그 선생님들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객관하기 어렵고 이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한계가 있으니까 다 때려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연구를 해야 되죠. 네. 산이 올라가기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네. 한계 때문에 연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줄자나 이렇게 킬로그램 재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또 저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편차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반복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한 과학적인 걸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최종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 거의 다 왔는데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온고지신이란 말 있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연구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 상담학 연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뭐 치료해가지고 1년 후에 난 사람이 10명이에요.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그냥 낫더라. 10명. 그죠? 그냥 내버려뒀는데도 그냥 낫으니까 뭐 그거 하나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안 받아도 그 정도는 치료가 저절로 낫던데, 약국에 안 가더라도 그냥 나중에 그냥 그 병원 안 가더라도 저절로 낫던데, 그 난리 안 치더라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상담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자질이 있냐, 방법이 있냐. 실제로 이거 상당히 여러분은 자질을 갖다 계속 갖고 나가야 되죠. 지난번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상담사한테 뭐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치료 효과가 정신분석 치료, 행동주의 치료, 뭐 체계적 둔감법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인지주의 치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봐, 벌써 싸우잖아, 또.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났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서로 골고루 보완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 상담사가 되려면은 나는 정신분석이니까 요거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면서 사람의 필요가 정신분석 치료가 필요하면 그 사람 그걸 해주고, 생각에 문제가 있어? 그럼 인지치료가 필요하겠네. 그죠? 행동을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행동주의를 해야 돼요. 다 배우세요. 다 배워가 전문성을 띄운 다음에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해주는 것이죠. 가정의학과가 되라는 얘기야. 사람에 맞게 치과만 하지 말고. 전문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 연구를 갖다가 이제 요즘에는 요즘 나아져가지고요. 저도 그런 거 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전도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뇌파 검사 뭐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부정적인 생각인데, 사람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것들도 요즘에 옛날같이 비싸진 않아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자료도 없고, 기계를 통해서 하는 자료도 없고, 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집단 역동도 하고, 골고루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요. 네. 이게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3장 4장에 한 챕터씩 나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양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후로 이제 90년, 2000년 되면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똑같이 들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똑같이 수치를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잘 이렇게, 여기 해석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 관계를 갖다 1 더하기 1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여기 학교 상황에서 대화할 때나 저기 스타벅스에 가서 대화할 때나 아니면 남편하고 대화할 때는 상호작용인 게 다 다른 거야.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달라. 그때 해석하는 게 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이런 철학적인 기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 있었지만, 사람을 갖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적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연이 있어. 그걸 기록을 해야 돼. 이렇게 보는 질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상호작용할 때 상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질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통계면 다가 아니다. 각 사람의 한 사람의 사연 뭐 이런 거, 휴면 다큐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제 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